백석으로 인해서 비로소 우리 시에서 음식이 하나의 주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백석이 왜 그렇게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을까에 대한 설명들이 있습니다. 가장 흔한 설명은 그게 궁핍한 그 생활상에 대한 역설적 상징이다. 쉬운 말로 하면 배고프니까 음식 얘기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. 배고프니까 먹고 싶은 음식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죠. 근데 이 해석은 좀 그럴듯하긴 한데 너무 단순하고 이 백석만의 경우를 이야기한다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. 또 하나의 해석은 백석이 어떤 민족적 정서를 고취하려고 했다. 뭐 이런 해석입니다. 음식이라는 게 좀 민족적인 특성이 있으니까요. 하지만 아까 방금 보셨던 내가 이렇게 외면하고만 해도 뭐 거기에 어떤 민족적 정서가 담겨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민족이나 뭐 공동체 이런 거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백석 씨의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모두 다 좀 그럴듯한 설명들이 없습니다.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빚어진 걸까요?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. 요즘에는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고 그러면서 이제 환경오염도 심각해지고 그러면서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여전히 음식을 무슨 정치나 경제만큼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. 그냥 뭐 바쁘고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충 끼니를 때우고 사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. TV를 보더라도 맛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많지만 맛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은 드뭅니다. 그래서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은 왜 먹습니까? 또 여러분에게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? 또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백석은 어떻게 대답했는지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백석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살아갔고 또 그의 시가 1930년대라는 현실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그런 내용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음식의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주무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잘생기면서 시도 잘 쓰고 또 순정파인 백석 시인에 관해서 이야기 들어봤고요. 이제 강의 듣고 나니까 왜 근대화의 갈림길에 서다라는 제목 붙이셨는지 이해가 됩니다. 제가 아까 읽었던 시 중에서 달재 생선이라고 하면 무슨 생선인가요? 달강, 뭐 표준어로 하면 달강어라는 곡인데요. 그게 생선 이름은 지역마다 다 굉장히 달라서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. 전라남도에서는 그걸 장대라는 이름으로 부른다고 합니다. 진장은 또 무슨 뜻이었나요? 진장은 뭐 간장인데요. 그 검은 콩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좀 색깔이 진한 간장을 진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. 네. 단어를 잘 모를 때는 또 시가 와닿지가 않아서 이렇게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. 백석 근대화의 갈림길에 서다라는 강연 들었는데요. 내일 강연 또 기대하면서 큰 박수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백석은 왜 그렇게 시마다 잔뜩 음식 얘기를 했을까요? 미각이 발달했기 때문에 식탐이 많아서. 어떠세요? 세속의 어떤 거친 식욕, 우직한 식욕. 나는 이 털도 안 뽑은 도야지 고기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소수림왕을 생각한다. 근데 소수림왕은 왜 나올까요? 백석 시에는 어떤 시대에 대한 동경, 왜 당신은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 쓰는가